과연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학습 전문가는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벌써 20년차 수학 강사 헤엄치는 거북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발포 비타민 먹은 지 한 달 좀 넘었거든요. 유튜브 시작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갑자기 뭔가 일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늘어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발포 비타민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쭉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나 봐요. 제가 발포 비타민을 먹다가 한동안 한 며칠 동안 이걸 못 챙겨 먹었더니 입병도 나고 너무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의 이제 얘기할 주제는 과연 우리 주위의 학습 전문가 우리가 주위에 생각하고 있는 그 학습 전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학습 전문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뭐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학원 강사분, 아니면 학교 선생님, 아니면 정보가 아주 빠삭한 옆집 뭐 이웃 옆집 언니. 저는 먼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습에도 분야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 우선 제가 학원 강사였던 시절에 이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 정말 열정적인 강사였어요. 뭐 정말 집중해서 아이들한테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문제도 막 내주고, 뭐 틀린 문제 다 풀어주고, 웬만하면 그 시간 동안 정말 꽉 채워가지고 다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근데 모든 강사분들은 다 그래요. 뭐 안 그러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그쵸? 학원에서 돈을 받고 아이들을 맡는 거잖아요. 과외로. 그러니까 학교 외로. 뭐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아닐까요? 학교 선생님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지도법 엄청나게 신경 쓰실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교직이수 할 때 수업 듣고 그 지도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비디오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들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지도법 충분히 훌륭해요. 학원 강사분들은 아예 결정이 나죠. 인기 있는 강사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내 자리가, 입지가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두 영역 다 정말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 인정해요. 저도 학원 강사 출신으로서 그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수업 내용을 어떻게 내가 아이들한테 전해줄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은 그걸 잘 받아먹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 분들도 다 그걸 고민하시고, 그리고 정말 맞아, 이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과연 그 강사분들, 선생님이실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학원 강사였을 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안 되는 애들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선배 강사한테 물어봤어요. 선배 강사가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내가 우리 반 애들한테 숙제를 200문제씩 내줬어. 그랬더니 한 100점이면 10명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엔 300문제를 내줬지. 그랬더니 100점이 더 넘더라고. 더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걸 못 해오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닥달을 했어. 그래서 그 아이를 끝까지 300문제를 풀게 했다고. 이게 강사분의 노력이에요. 그 다음 시험은 더 잘 벌어. 내가 400문제를 내줬어. 그랬더니 100점 맞는 애가 더 늘긴 했어. 그런데 여전히 못한 애들이 있었어. 그러면 걔네들은 내 탓일까? 아니야. 걔네들은 공부가 길이 아닌 거야. 객관적으로 평가하자고. 그 아이가 못한 건 너의 책임이 아니야.
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역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문제를 많이 푸는 애들은 잘하고 그거를 못 이겨내는 애들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그 시절에는, 강사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난이도 탁탁탁 맞춰가지고 아이들한테 더 많은 문제를 내게 하고 더 연습을 많이 시켜야지. 이 시간 안에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도록 해야지. 이렇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진짜 되게 마음이 가고 안 되는 아이가 그 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제가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날에 나오라고 했어요. 학원에. 전화해서 저 나름의 되게 노력이었죠. 그 아이한테 열정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열정을 쏟아서 아이한테 가르쳤는데 다음 주였나 그 다다음 주인가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 A라는 그 애 저번 주에도 보충 나왔어? 네. 그랬더니 내가 그 A라는 아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복습해줄 수 있는 학원 소개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아이 복습은 그 학원에서 해줄 테니까 그 반은 계속 그냥 진도 나가도록 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나니까 뭔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그 아이 모르는 거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럼 그 아이는 다시 또 그 학원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야 하고 그럼 그 선생님은 다시 숙제를 내줄 거고 그럼 나도 숙제를 내줄 거고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이 또 숙제를 내줄 거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걔는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그럼 이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해도 제 숙제보다 그 학원에 있는 숙제가 그 아이한테는 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제 숙제를 그 아이한테 줄여줘야 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저는 또 그렇게 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너무 답답해졌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한테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학원을 나오게 됐어요. 입장도 달랐고 저도 계속 불만이 쌓였고 이래저래 한 이유로 네, 학원을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일을 하게 된 곳이 바로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학습관에서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게 된 그 학습 매니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때 저도 진짜 학원 강사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저는 좀 해결 방법을 원론적으로 찾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마침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고 마침 거기에서 수학 강사 출신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이런저런 정말 딱딱 맞아떨어져서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였죠.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받고 그때 이제 학습 방법이며 그 다음에 상담 방법, 상담 심리 이런 많은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정말 집중해가지고 공부하고 막 책 찾아보고 주말에도 도서관 가가지고 책 보고 급기야는 저는 그때 사이버대학의 상담심리학과로 편입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상담하기 시작하고 아이들한테 학습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하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냐?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즉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나름대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아니면 어떤 학습적인 문제가 있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게 고작 하나의 해결 방법이었다니 문제를 그냥 더 많이 내주는 그 방법으로 이걸 다 해결하려고 했다니 라는 데에 대해서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되게 매력을 느꼈었고 파고들었고, 아이들한테 원론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분야는 이 분야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일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 한계도 느꼈죠. 근데 어쨌든 그냥 그 한 분야가 전문가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왜 학습 전문가가 없을까? 아니,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없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공부를 하고 난 결론. 사실 이 분야는 원래는 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예요. 네, 제가 결론을 내리길 그래요. 저도 그 공부할 때는 많이 가르쳐 줬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건 어딘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호하게.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거 공부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권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초등 이제 들어가잖아요, 아이가. 초등 들어가는 그 아이의 부모님들의 대부분은 보면 뭐냐면은 이제는 때가 됐어. 이제는 학원에 갈 때가 됐어. 누군가가 필요해. 학습지. 정말 하다못해 학습지? 아니면 학원 어디 좋은 학원이 있을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원이 어디 있을까? 부터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학습을 충분히 잘할 거라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유튜브 찍은 지 아직 2달도 안 돼요. 그전에는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당최 생각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해봤더니 저의 문제점이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많은 시행착오 중이에요. 지금도. 생각도 되게 많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재밌을까? 이런 고민도 했다가, 그런데 또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린 건 나는 어떻게 해서도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내 영상에는 좀 유익한 부분을 좀 다뤄보자. 내가 생각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그 부분 하나는 신경 써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결론을 좀 차츰 내가고 있고요. 또 내 뒷배경, 이 뒷배경 이걸 어떡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이 뒷배경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다. 옆에 있는 미끄럼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으니까 그건 그냥 뒤로 하자. 내가 정말 중요한 거에 집중하자.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되게라는 말 되게 많이 하네. 이러면서 되게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영상을 찍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네, 저도 영상을 찍고 나서 알았어요. 저의 말투, 저의 표정, 정말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섬세하게 그걸 고쳐나가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네, 학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걸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것도 다를 게 없는 게 우선 해봐야 돼요. 스스로. 책도 봐보고 메모도 해보고, 그리고 숙제하면서 나는 이 부분은 좀 할만해. 이 부분은 정말 못하겠어. 책도 읽고 자습서도 보고 문제집도 풀고 다양한 학습 도구를 이용하면서 내가 하면서 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학년부터 바로 학원 간대요. 그러면 학원에서 뭐 해주나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럼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죠? 문제 풀라고 하죠. 숙제를 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숙제 많이 내주시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집에 와서 학원 숙제를 할 거예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들은 숙제가 학습일 거예요. 그쵸? 그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읽는다, 그 외에 메모를 해본다, 찾아본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학습한다라고 인정받는 어떤 무언가를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도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 학습이 무엇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굳이 서둘러서 학원을 보내는 게 과연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걸까? 이런 건 있잖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학습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학습하는 습관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되묻고 싶어요.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의 습관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부분이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이런 학습 습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알맹이에요. 우리 아이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건데, 맞는 방법을 찾을 경험을 언제 하냐는 거죠. 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충분히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옆에서 엄마가 그냥 툭툭 내뱉는 말로 그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엄마표 학습에 대해서 그래서 응원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티도 안 나고, 즉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아이들 스스로 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진짜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집에서 공부할 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런 팁 주지 않잖아요. 숙제 내주지 않잖아요. 엄마가 숙제를 내준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데요. 충분히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중학교 가서 이제 조금씩 감을 잡죠. 네, 저는 그런 의미로 학원을 좀 서둘러서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터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원을 가든 뭘 하든 인강을 듣든 뭘 하든 좀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까지 학원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학습 방법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게 주어져서, 임무가 주어져서 그걸 그냥 따라만 하는 그런 학습으로 그 아이가 계속 유지하고 그걸로 성취받는, 아이가 그냥 학습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부모가 만든다는 게 과연 아이를 돕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아이가 과연 그런 걸 찾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들은 항상 부족해 보이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부족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럴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메타인지를 동원해서 학습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학습을 하는데 메타인지를 써야 된다. 그 메타인지라는 게 그냥 쉽게, 저도 제가 이해하는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대화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아이가 내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이 친구가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지노선을 알고 딱 멈춘다? 이런 거. 그게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사회성이라고 하죠. 사교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게 메타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두 아이의 대화에서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내가 제3자의 입장으로 빠져나와서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친구 기분 나쁠 거야 라는 판단, 이 판단이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나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 있죠. 사교적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친절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메타인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나요? 많으니까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잠재적으로 메타인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잠재적으로 학습으로도 메탄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기다려줘야 돼요. 사실은 그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가끔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모르겠다고 상담실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은 정말 원하는 거죠. 나 진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난 이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류에 들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타 다른 이유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좀 공부를 좀 잘하고 싶고 다양한 이유로 어떤 동기가 이제 발동이 돼서 그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당장 공부할 방법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 엄마가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엄마는 상식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제가 엄마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좀 알고 계시면 마음의 안정도 되고 정말 중요하게 아이에게 도움을 딱 줄 수 있을 그 순간에 정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메타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학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는 게다가 고등학습까지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보다는 훨씬 경험치도 있고 판단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만 찾아보면 추리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그 학습 방법에 대한 책이나 아니면 이런 영상이나 많이 찾아봄으로써 우리의 상식을 올리고 나면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탁 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전문가가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잘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서울대생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네. 서울대뿐인가요? 네.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들어간 그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의 정도는 있겠지만 다 그 아이들 학습 방법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님의 팁이 없어도 아이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단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듬어지고 발전하는 속도는 각각이겠지만 그래도 해본 아이가 안 해본 아이보단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학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엄마,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역할 아닐까, 도와줄 수 있는 역할 아닐까, 멀리 봤을 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